간단 편집 말고 컬러 그레이딩 그리고 4K 최소 사양 네, 안녕하세요. VP노트의 부사장입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간단 편집 말고 컬러 그레이딩 그리고 4K 최소 사양 2020년도 영상으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노트북 데스크탑 간단 편집용 PC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주는데 그래서 대체 4K나 컬러 그레이딩이 되는 컴퓨터는 최소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합니까? 대부분 영상들 보면은 간단 편집용 노트북, 간단 편집 가성비 좋은 데스크탑 이런 식으로 견적도 많이 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노트북이 2대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대는 베가스를 사용하면서 이 정도는 편집 가능한 노트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컷 편집은 잘 되는데 컬러 그레이딩 색을 조금 입힌다든가 뭔가 효과를 좀 준다든가 그러면은 노트북이 아무래도 좀 많이 버벅거리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베가스였는데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엔 카메라를 구입을 하면서 3월달에 컴퓨터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근 5개월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저 같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이 입문자시거나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어도 이 정도 최소 사양은 있어야 4K나 컬러 그레이딩을 미리 보기란에서 버퍼링 없이 잘 편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볼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 기준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무슨 스펙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렌더링 시간이 어떻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보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문자분들한테 가장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 편집은 웬만한 컴퓨터 i5도 가능하고 웬만한 그래픽카드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다 컬러 그레이딩이니 4K니 요즘에는 이제 8K까지 나왔는데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있어서 이 PC들 최소로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할까 제가 세팅한 거를 보여드리고 어떤 식의 스펙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편집을 했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런 거를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려야 보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다가가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카메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는 아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컴퓨터 내용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카메라는 좋아하지만 저한테 컴퓨터는 그냥 웹서핑이나 쇼핑, 웹툰 보기 요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컴퓨터에는 크게 관심이 있진 않았어서 처음부터 컴퓨터를 구매할 때는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기준을 잡아야 할지, 어떤 사양이 되어야 적어도 버퍼링 없이 미리 보기에서 컬러 그레이딩도 하고 4K 영상 편집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혼자서 맞출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영상 편집용 컴퓨터를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사진 편집 컴퓨터는 알아서 그냥 딸려오는 옵션 기능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을 같이 하시는 분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CPU, 이걸 먼저 정해야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알 금액대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CPU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그래픽카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를
정도를 정해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를 2070 슈퍼 RTX, 대부분 사람들은 뭐 CPU를 먼저 고르면 나머지가 딸려오는 형식으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CPU 같은 경우에 그래픽카드가 내장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셔야겠죠. 일단 이 두 가지를 맞추고 나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잘 딸려오더라고요. 일단 파워 같은 경우도 잘 버텨줘야 하기 때문에 700 이상으로 골랐었고, 영상용 램 같은 경우는 무리 없이 돌려야겠다 싶은 경우에 16기가 2장 삼성으로 맞췄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박격포 B450으로 맞췄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올 초까지만 해도 박격포에 대한 인식이 부팅 속도가 엄청 느리다 그랬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램오버 뭐 이런 거 뚝딱 아무튼 있어요. 오버클럭 이런 거 안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컴퓨터 전원을 키는데 뭐 1분이 걸린다 2분이 걸린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몇십 초 안 걸립니다. 업데이트를 해줘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말 무리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SSD 요거 같은 경우는 삼성 에보 500기가 정도로, 나머지 부족한 용량은 그냥 외장하드로 채우는 형식으로 컴퓨터 PC를 맞췄고요. 각각 가격은 CPU 라이젠 아까 말씀드린 7세대 3700X는 429,000원,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지포스 RTX 2070 슈퍼 8GB로 695,500원, 메인보드 박격포 맥스 B450M 당시 가격이 112,000원, 삼성전자 16기가 램 2장 각각 92,000원씩이었고, 본체 케이스 이건 에코 6펜 화이트 색상인데 35,500원입니다. SSD 삼성전자 860 에보 500GB로 92,000원. 파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텍 700W짜리고 97,010원. 총 가격이 164,2,210원, 170만원이 안 들게 데스크를 맞췄고요. 나머지는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걸 맞췄는데, 원래는 모니터를 좀 더 좋은 걸 처음부터 샀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는 그렇게 막 카메라도 샀어야 됐고 렌즈도 샀어야 됐고 데스크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모니터는 조금 더 뒤로 미루고 나중에 더 좋은 걸 사면 되니까 LG 쪽을 사겠죠. 일단 데스크만 이런 식으로 맞춰놨습니다. 당시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현재랑은 좀 상이할 수는 있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부품 가격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또 지금은 좀 주춤해가지고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갤럭시 지포스 RTX 완전 똑같은 거는 지금 현재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63만원, 아까는 69만원인데 63만원까지 내려갔고, 라이젠 7세대 3700X는 378,300원, 거의 40만원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30만원대 후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랬는데, 지금 컴퓨터를 맞추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2020년 8월 기준 제 사양 정도에서만 본다면 말이죠. 그리고 여러가지 코멘트를 달기보다 이제부터 실질적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할 때 미리 보기가 끊기진 않나, 이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소니 M7, M3로 촬영했고, 렌즈는 G마스터 렌즈 24.4였습니다. 흔히 이사금이라고 불리는 렌즈죠. 몇 달 전에 찍어놨던 푸티지입니다. 파일 형식은 여기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4K는 30p 60메가로 주로 사용하고, 풀 HD는 120프레임 60메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푸티지는 120p 100메가픽셀로 촬영한 푸티지입니다. 렌더링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필이면 편집을 SSD에다가 한 게 아니라 외장 하드드라이브에다가 파일을 놓고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느렸던 것 같습니다. SSD M.2 이런 걸로 파일을 옮겨 놓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쾌적한 렌더링 시간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버클럭과 램오버 같은 경우는 전혀 안 했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이 부업이고 영상이 취미 겸 유튜브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양으로 맞춘 거지만, 프리미어를 돌리면서 영상들을 편집하다가 뭐 버벅된 순간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켰을 때 프리미어 프로가 좀 버벅거렸습니다. 라이트룸이랑 포토샵 두 가지를 켰을 땐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데, 프리미어 프로가 애초에 조금 더 무거운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프리미어 프로가 다른 거랑 같이 켰을 때 조금 버벅거리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효과를 많이 넣고 뭐 용량이 큰 파일을 편집을 하면은 버벅일 수는 있습니다. 짧은 영상 클립 같은 경우를 짧게 만드는 영상이라면 전혀 문제될 거 없이 잘 돌아가고 끊김없이 미리 보기가 플레이 됩니다. 만약에 유튜브 촬영처럼 길게 촬영을 하시고 편집을 뭐 10분 정도로 잘라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안에 많은 효과와 컬러 그레이딩이 들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리 보기가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효과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만 좀 버벅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컬러 그레이딩인데 4K 뒤로 감기 뭐 이런 형식이다 그러면 좀 버벅거리긴 합니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뭐 사양을 어느 정도 잘 맞추면 된다고는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편집을 하다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효과가 많은 작업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동시다발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 이 작업을 동시에 한다. 그런 경우에는 CPU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CPU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렌더링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기 때문에 라이젠 3700X 이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i7 이상 급으로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픽을 제가 2070으로 선택한 이유는 4K 때문에 제가 이 그래픽 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부분 렌더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최종 단계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미리 보기도 빨리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좀 쓸데없이 컬러 그레이딩도 하고 녹음기도 쓰고 쓸데없이 4K 쓰거나 풀 HD 120프레임을 컬러 그레이딩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취향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저번 주 같은 경우가 영상이 한 11분 정도 됐었는데 렌더링 총 걸린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영상 작업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려는 해보셔야 할 거고, 취미용으로 하시겠다 그러면은 렌더링은 뭐 저녁에 자기 전에 하겠다 그러신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 사양을 맞추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 유튜브 활동을 시작을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셋업에서 마지노선 잡아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컬러 그레이딩이나 4K를 편집할 수 있는 용도의 데스크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모니터입니다. 여러분들 모니터 별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진이든 영상이든 뭐 유튜브도 특히나 마찬가지겠죠. 편집했던 당시의 색깔들과 핸드폰으로 보는 색깔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컬러 그레이딩을 막 열심히 하고 4K 막 촬영해가지고 영상 편집하고 사진 편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모니터가 똥이면 컴퓨터 사양은 그냥 있으나 마나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카메라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컴맹이라 조립하는데도 그래도 나름 잘 조립했는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한번 꼭 직접 조립까지 해보시게 되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어떤 사양이 필요할 것 같은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PC를 맞추게 된다면 조립이 되어 있는 컴퓨터를 말고 조립을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밌습니다. 파워는 꼭 막 선 빠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좀 나눠져 있는 걸 구매를 하세요.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꿀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꼭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